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자유시민 그리고 애국당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제2차 미국 정상회담과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7일, 28일 미국 정상회담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봐서 사실 조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가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이루어진 회담입니다. 작년에 1차 회담은 김정은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회담인데 비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2차 회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회담에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김정은입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최근 벌어진 일련의 국내 정치 사태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사실상 내임덕에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을 구출해줄 유일한 탈출구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27로 약을 잡은 것은 제가 봐가지고 아마 북한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차 정상회담도 북한이 일정을 잡은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한,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은 마지막에는 북한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진, 탄핵 공세에 빠진 문재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한이 무엇인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비핵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작년 4월 27일인가요?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그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은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남북 사이에 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두 번째, 남북 간의 군비를 축소한다. 세 번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마지막이 비핵화입니다. 무슨 얘기냐? 북한은 어떤 경우라도 핵을 놓을 수가 없고, 비핵화가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맨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 하실 경우, 완전히 완료한다 했을 경우, 그 사항은 이미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넘어간 사항, 그때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제가 봤을 땐 현실적으로 어정쩡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럴 경우 지난 2005년 그리고 2007년에 있었던 당시 북한과 육자회담 국가들과의 타협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절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종전선언과 또 평화협정 얘기가 나올 경우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원래 평화조약,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 들어가는 선언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원래대로 가게 되면 평화조약이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그 내용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종전선언부터 하고 평화협정을 가자고 하느냐? 간단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평화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가 완화되거나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경제강국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경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북한이 뭐 영변 핵시설을 폐지하겠다. 이미 다 고물이 되어지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뭐 ICBM을 가지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어줍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미국이 그것에 타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대북 제재 완화인데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로서는 절대 안 해주길 바라겠지만은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뭐냐.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미국이 좀 만족할 만한 얘기를 끄집어냈다. 성과가 나왔을 경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뭐 완화를 시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에 이르러 가지고 융통성 있게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사실상 대북 제재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작년에 합의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사항이 올해 아주 구체적으로 급진전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정치는 냉정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과 5천만 국민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이 시시각각으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극기 집회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많이 참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들이 뭐 설득하고 타협하고 제가 봐가지고는 지금 젊은 사람들 설득하고 뭐 권유할 그런 시간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뭡니까? 아이고 집회 나와라. 뭐 잘못됐다. 이게 설득하지 마세요. 그 시간 아깝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냉정하게 현실을 얘기하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제2의 인천 상륙작전 같은 미국의 도움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좀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사실 미국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미국은 미국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미국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대한민국 내부의 이 썩은 암덩어리는 미국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주사파를 가지고 없앨 수 있습니까? 미국이 민노총을 미국이 종교를 가지고 붕괴시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2019년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의 각오로서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더 한충갈충 나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절벽에 빠진 대한민국, 이제 여기 모이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아니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의 고도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2019년 싸움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